쾅, 쾅. 갑작스런 복음. 복음은 잠깐의 시간차를 두고 계속 울려 퍼졌다. 도대체... 이상하게도 청룡은 소리에 끌리고 있었다. 그래. 이왕지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 한번 가보자. 복음은 산골짜기 깊숙한 곳 폐허가 된 암자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달빛 아래 한 여자, 초점을 잃은 눈알을 뒤집어 흰자를 굴리며 눈에서 어지러질한 광띠를 흘려내는 여자. 사방은 그야말로 초토화, 이전 풍경이 어땠는지 짐작도 할 수 없는 풍경. 그러나 전후 사정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호련히 서 있는 여자. 집세기처럼 산발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음에도 미모를 짐작케 하는 얼굴. 그런데 청룡이 어느 경계를 넘어선 걸까 갑자기 엄청난 중압감이 몰려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은 청룡이 무공을 익힌 이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압력이었다. 청룡은 문득 시선을 내려 서서히 원을 그리고 있는 손을 보았다. 그녀의 두 손이 변하고 있다. 크크크. 그녀가 괴음을 흘리며 손을 가슴께로 올리자 두 손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다. 저건 소수마공. 소수마공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무공, 소수마공. 청룡 또한 절정의 극에 도달한 고수지만 저 소수마공의 호신강기를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직격당하면 골로 갈 게 분명하다. 지금의 오성 수준으론 아주 잘 피해야 한다. 오면서부터 뭔가 찝찝했었다. 어쩐지 오기 싫었어. 하지만 청룡은 한편으로는 현천심결의 무음에 자신감이 있었다. 현천심결은 무림의 최고조락이다. 아무리 소수마공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게 당할 무공이 아닌 것이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는 있을 거야. 언제 또 이런 고수를 만나보겠어? 진짜 청룡아, 미친 개는 안 건드리는 거란다. 청룡은 자신의 무공, 최대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쑥 들었다. 가보자. 까짓것 정 모하면 36개도 있으니까. 기어코 청룡은 저 소수마공과 한번 붙어보기로 결론을 냈다. 또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온전한 기운행이나 초식구사는 어려울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청룡의 마음을 아는 듯 여자가 괴기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청룡은 자신의 몸 안에서 진기운행이 거스르는 느낌을 받았다. 청룡이 여자의 목표가 되자 자동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여자의 진기 간섭이었다. 기혈 흐름이 느려지자 보법도 느려졌다. 역시 사람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헤크게 뜨거라. 청룡은 온몸의 진기를 끌어올려 간섭하는 공력을 차단하고 현천보를 전개했다. 팡! 스컥! 어느새 다가왔는지 백색의 손그림자가 청룡의 머리를 스치고 허공을 갈랐다. 단지 스쳐갔는데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이럴 수가. 호신강기로 막았다간 머리통이 아주 육젖이 달 뻔했다. 청룡은 본인이 먼저 저 미친 여자의 길을 간섭해서 그 움직임을 제어하려고 했었다. 그걸 이 여자가 먼저 알고 선수친 것이다. 이런 내가 교재가 될 줄은 몰랐네. 양난에게 가르쳐줬던 기의 공명을 통한 기의 간섭 완벽하게 당해버렸다. 미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제 정신보다 더 제정신이다. 뒤이어오는 맹렬한 충격파. 청룡은 회피와 동시에 현천심결 호신강기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존심이 있지. 후폭풍의 호신강기가 뚫리면 그게 호신강기냐. 푸르스름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투투툭 소리를 내며 날카로운 압력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바바바박 바바박. 여자의 냄새나는 두 개의 발이 청룡의 머리와 가슴을 노리고 연속적으로 지쳐왔다. 여자는 숫째 그냥 허공에 떠서 지랄 발광, 청룡을 허수아비 삼아 수백 번을 치고받고 있었다. 청룡도 맞고만 있을 수 없는 수준. 현천심결을 운용해 현천장법의 수강으로 전신을 넓게 방어하며 공격의 기회를 찾았다. 강기를 사용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헐, 강기를 사용해 밀어내도 공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저 막는 데만 쩔쩔매고 있으니 청룡은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슬 시간은 흘러가고 청룡은 선수를 당해 공격권을 잡지 못하고 있자니 짜증만 발이었다. 박투술. 여자는 청룡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쉴 새 없이 공격을 가해왔다. 파바박 파바바박. 주먹, 발은 물론이고 이마, 어깨, 무릎, 팔꿈치가 기이한 각도로 수도 없이 날아왔다. 미친 여자의 무공은 정말 미친 수준을 훨훨 넘고 있었다. 청룡은 눈이 돌아간다고 느꼈다. 아니, 정신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기의 공명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언제 기의 간섭으로 공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일단 이 여자를 떨어뜨리고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다. 끊임없는 서로의 기의 간섭과 회피가 오가고 여자의 기가 주춤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어떻게 발길지 박치기 할 거 다 하면서 무한히 허공에 떠 있겠는가. 그 순간에 청룡은 현천장법의 가장 파괴적인 장법인 현천강림을 시전했다. 단, 파, 폭자결의 발경이었다. 쾅, 콱쾅. 여자도 손바닥으로 맞받아쳤다. 그러나 공력을 몽땅 때려박은 청룡의 공격에 온전할 수 없었다. 여자의 신형이 사정없이 날아갔다. 아차, 너무 셌구나. 급한 나머지 공력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다. 슝, 과당탕쿵. 이렇게 맞고 저렇게 사정없이 굴러가 아름드리 나무를 부러뜨릴 정도면 최소한 사망각이었다. 내 신형이 멈춘 여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청룡은 한숨이 나왔다. 성질이 급하고 계획이 그저 계획만으로 끝나기 일쑤인 자신. 왜 이 모양인지 한심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냥 자신의 무공의 최대한을 시험하고 제압하기로 했건만 계획은 또 계획으로만 끝났다. 그런데 와, 기적이 일어났다. 여자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신음을 내었다. 청룡은 얼른 여자 곁으로 가서 신색을 살폈다. 여자는 얼굴은 물론이고 행색도 너덜너덜했다. 그러나 고수간의 싸움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 아차 하는 순간에 거덜난다. 갑자기 신음이 뚝 끊겼다. 동시에 청룡은 폭사되는 기파를 내키고 급하게 호신강기를 일으켰다. 여자의 하얀 수강이 빗살처럼 청룡의 가슴으로 덮쳐들고 있었다. 야! 청룡은 놀라 현천부의 순간이동으로 회피했다. 그러자 여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그림자처럼 쭉 늘어나더니 엄청난 충격이 청룡의 복부를 때렸다. 정확히는 스쳐 지나갔다. 퉁! 그러나 얼마나 그 공력이 강했던지 청룡의 몸이 충격의 여파로 뒤로 십장이나 포탄처럼 날아갔다. 곧이어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이 닥터었다. 쿵! 다다닥! 쿵! 청룡의 신형이 아까 미친년 날아가듯이 십장 밖으로 날아가 몇 그루의 나무줄기를 박살내고 멈췄다. 다행이었다. 정통으로 맞았다면 기맥과 내장이 산산이 끊어졌을 것이다. 싹! 청룡은 연이어 배어오는 여자의 강기를 피해 다시 십장을 물러났다. 클럭클럭! 청룡은 피를 토했다. 아! 어떻게! 여자의 움직임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이다. 크! 여자도 아까 천룡에게 공격당한 여파로 다시 신음을 흘리며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었다. 청룡은 기가 막혔다. 공명의 기파로 볼 때 여자는 좀 전 현천강림장에 의해 기맥이 여기저기 막혀 있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는 그 몸으로 맹렬하게 청룡을 공격해버린 것이다. 이런 미친? 아니, 청룡아, 이 여자는 진짜 미친 여자라니까. 경험이 없는 청룡이 간구하는 것이 있다. 자신도 소수마공에 당해 기의 운행이 느려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기의 간섭도 기의 공명도 느려진 것이고 사. 분명히 방금 비틀거리던 여자였다. 그런데 하얀 손이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지쳐들어온다. 청룡은 회자결로 공격을 흘려내고 현천보로 거리를 더 벌리려 했지만 여자의 맹렬함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며 틈을 주지 않았다. 팟! 여자의 투명한 손이 또 청룡보다 빨랐다. 하얀 수강의 그림자가 청룡의 허리를 스쳐갔다. 슥! 동시에 허리춤에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허! 위험하다. 이대로는 안 돼. 청룡은 정신을 집중했다. 마지막 남은 수 36개.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질 줄은 몰랐다. 슥슥, 스슥, 싹! 여자의 하얀 손이 연이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스치는 잠력으로 옆에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수수깡처럼 베어져 쓰러졌다. 연속되는 공격, 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청룡의 뇌리에 번쩍 스치는 구명절초, 사자후! 아, 진짜 싸우기 전에 생각났으면 누가 뭐래. 소수마공 때문이었다.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 소수마공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버렸으니까. 무공청소에 쓰인 한 줄의 글,
사자후는 주와 인마로 미친 광인, 마성에 젖어 정신을 잃은 마인들에게 극성이라는 글이었다. 사자후는 막강한 공력이 필요한 무공, 청룡의 무공은 화경초입의 경지에 공력이 마를 수가 없는 경지에 있다. 그러나 예외는 있는 법, 소수마공의 기운이 청룡의 경략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니 바다 같은 공력이 흐를 곳을 잃어 막혀버린 상태. 청룡은 가슴에 있는 선천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사자후를 내질렀다. 순간 미쳐 날뛰던 여자의 손그림자가 느려졌다. 이때다. 청룡은 극성으로 현천보를 전개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직통으로 사자후를 맞았는지 자신의 머리를 붙들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현장을 떠난 청룡은 양난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 긴장이 풀려가고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왔다. 다행히 어디서 청룡아 청룡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난이었다. 다리가 풀렸다. 양난 소저. 청룡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청룡아, 청룡아, 정신 차려봐! 따뜻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다.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흐릿한 시야에 걱정으로 가득한 양난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자 청룡의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다. 약란... 목소리가 갈라졌다. 온몸이 쑤셨고 특히 복부와 허리의 통증은 숨을 쉴 때마다 비수처럼 박혔다. 정신을 잃기 직전 여자에게 당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맹렬한 와공, 간섭받던 진기의 느낌, 머리통을 스치던 새하얀 손그림자, 그리고 복부를 스쳤던, 아니 박혔던 충격. 비물을 했어요. 양난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변명처럼 흘러나온 말이었다. 비무라니 간신히 도망친 주제. 양난은 그의 영혼 없는 대답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청룡은 상처에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커다란 통증이 올라왔다. 자존심, 무림에 나선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처참한 패배감이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양난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몸의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폐인처럼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날의 싸움을 되감고 또 되감았다. 자신의 현천심결 호신강기라면 소수마공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 최소한 피해낼 수 있을 거라 자만했다. 게다가 이런 고수를 언제 또 만나보겠어? 라며 기어코 붙어보겠다는 미친 생각을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상대는 제정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맹렬했을 것이었다. 그녀의 소수마공은 그의 진기 흐름을 간섭했고 보법을 둔하게 만들었다. 소수마공 앞에서 호신강기는 제대로 된 방패막이 되지 못했고 공격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사자후로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 역시 임기응변에 불과했다. 결국 도망친 거잖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은 사부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현천심결을 전수받은 유일한 제자였다. 청룡은 스승의 당부를 새삼스레 깨닫고 있었다. 네가 익힌 현천심결은 단순히 힘만을 기르는 도구가 아니다. 현천심결이 온전한 기운인 것처럼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바르게 지키는 도구이자 목적인 것이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그는 양난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양난소저,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크고 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갑자기 청룡의 마음속에서 번개가 번쩍여 어두운 천공을 가르듯 어떤 깨달음이 번쩍 솟아났다. 울컥! 붉은 피가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청룡아! 청룡아! 무슨 일이야! 양난소저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다. 창백하게 변한 청룡을 발견한 양난소저는 서둘러 그를 좌정시키며 외쳤다. 청룡아! 어서! 얼른 운기 조직을 해! 내가 호법을 설게! 청룡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천심결의 구결을 암송하며 명상에 들어갔다. 양난소저의 얼굴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증상은 영락없는 주화인마였다. 어떡해. 양난소저는 무서움에 다리를 달달 떨며 팔을 동동 굴렀다. 사부님, 어떡해요?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사부를 다급하게 불러댔다.
그때였다. 욕쟁이 사부가 입에 달고 살던 그 욕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미친년아! 호법 선다는 년이 그렇게 정신 빠져있으면 누가 지켜? 어? 누가 지키냐고! 맞아요, 사부님, 맞아요. 양나는 버뜩 정신이 들었다. 사부님의 우렁찬 욕설이 그녀의 뺨을 후려걸기는 듯했다. 제가 정신 차릴게요. 우리 청룡이 제가 지켜야죠. 없는 사부가 그녀의 뺨을 때린 것처럼 양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양나는 청룡의 안색을 자세히 살폈다. 피를 토하던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숨소리, 맥박, 다행히 모두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다. 한숨을 돌린 양나는 아까 느꼈던 공포심을 생각했다. 청룡에게 일어날 뻔했던 일, 남이었다면, 동문사제, 사부였다면, 아버지였다면 여러 사람에게 대입을 해봤다. 다시 한번 공포가 스쳐 지나간다. 양나는 운공산매에 빠진 청룡을 보면서 물었다. 넌 어떠니? 내가 너처럼 이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무서울까? 양나는 자신의 말끝에 서러움이 눈물처럼 알알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넌 나보다 무공이 100배, 1000배 강하면서 이렇게 약해 빠졌니? 양나는 안심이 되자 마음이 풀렸나. 참았던 눈물이 얼굴을 흘러 방울방울 땅으로 떨어졌다. 조금 후 운공조식을 마친 청룡이 슬며시 눈을 떴다. 양난소저가 많이 놀랐던 게 생각나서 눈치가 보여서였다. 근데 눈앞에 발광체가 번뜩였다. 호랑이다! 청룡은 앉은 채로 삼장을 공중으로 튀었다. 풋! 웃음소리가 들렸다. 청룡이 웃음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양난이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다. 눈매가 휘어있는 게 웃고 있었나 보다. 배고프네요. 청룡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는데도 양난은 무심하게 반응했다. 쓱, 양난이 불에 익힌 건포를 건네줬다. 청룡은 창피했던 게 좀 가셔졌다. 얼른 받았다. 뜨거운 걸 보니 미리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 청룡은 아직도 육즙이 나오는 건포를 맛있게 씹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갑자기 어색한 분위기. 청룡은 아무 말 신공을 시전했다. 양난소저, 갑자기 우리 사부 일기장 생각나서 그러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양난의 대답도 듣지 않고 다다다 입을 털기 시작했다. 무공은 수준이 올라갈수록 물리적인 것을 떠나 정신과 마음으로 승화된다. 팔다리를 움직이다가 거기에 살짝 기를 첨가하는 게 3류부터 1류. 진기의 발산과 수렴이 자유로워지면 절정이다. 절정은 군대로 치면 별을 다는 것과 같다. 하늘에 별을 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해낸 사람들이 절정이다. 현역 무리민이 1000만이라면 절정은 불과 몇백 명, 많아야 1000 정도가 될 것이다. 절정만 돼도 10,00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절정을 넘어가면 주위의 자연력을 내 몸처럼 이용할 수 있는 화경. 그 이후는 현경이 있고 자연경이 있다. 인류까지는 몸이 주, 기가 보조. 절정부터는 기가 주, 몸이 보조를 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몸은 기에게 양보하고 기는 의에게 양보한다. 절정이 되려면 임동맥과 십이경락, 기경팔맥이 타통되어야 한다. 기를 자유롭게 발산하고 회수하려면 필수 조건이니까. 자유롭게 발산하고 회수하는 주체는 무엇일까? 의념, 순수하게 정제된 생각이다. 미로를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 미로는 세상이요 몸이다. 달려가는 사람은 기다. 그렇다면 의념은 무엇일까? 지도다. 깨달음이다. 미로를 빠져나오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 그래서 절정부터는 깨달음이 공력보다 더 중요해진다. 공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진 않는다는 말이다. 절정끼리 싸우면 어떤 놈이 이길까? 절정 중에로 단계가 있다. 절정 초입, 절정 중반, 절정 상단, 절정 극. 같은 급끼리 싸운다면 초식 우열, 공력의 상하, 그리고 그날의 운빨 아닐까? 공력을 높이고 싶어도 무작정 높아지지도 않는다. 묘하게 이때부턴 영약이 별 효능이 없어진다. 그저 몸을 잠깐 거쳐가는 단방약에 불과하다. 운공 조식을 열심히 한다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글쎄이다. 절정부터는 영약도 운공도 별 소용이 없다. 공력을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초식을 파고들어야 한다. 좋은 초식은 무공의 원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초식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초식은 윗단계 하나쯤은 잘하면 찜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음만 못하다. 깨달음은 무공 상승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몸빵하는 2, 3류 따라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니들은 열심히 몸을 닦아야 한다. 미안하다. 말이 갈지자를 그린다. 초식에 파고드는 것보다 무공의 원리에 파고들어야 한다. 무공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와 흡사하다. 자연의 원리를 깨달아야 무공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절정을 넘으면 속세의 잡념을 끊고 소위 폐근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다고 깨달음이 쉽게 오지도 않는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올라갈 확률이 있다.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절정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초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질 급한 놈들, 사파 놈들이 주와 인마에 잘 걸리게 되는 이유다. 지 꼴린 대로 가버리니까 골로 가는 거다. 화경을 말해보자. 조화경이라고도 하더군. 화경은 지치지 않는다. 국력고갈로 돌아가실 위험은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길을 갖다 쓸 수 있다. 주위에 있는 길을 내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주위를 둘러봐라. 당신이 갖다 쓸 수 있는 기가 보이는가? 음양오행이 공기 중에 퍼져 있다. 당신 몸도 기로 말하자면 어김없이 공기와 같다. 그러니 못 빌리는 게 이상하지, 안 그런가? 그렇다고 생각되면 당신도 어검술이 가능하다. 감기를 아낌없이 팍팍 뿌리는 이기어검술. 현경에 든 사람도 있었다곤 하지만 누군지는 모른다. 그 사람이 알려줄 이유가 없다. 만류귀종. 평범으로 돌아간 사람이 겨우 회복한 평범을 벗어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더 깨달아서 자연경에 도달하면 더 그렇다. 자연이 돼버린 사람이 뭐하러 사람 세계에 연연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일단 별이나 따봐라. 이유가 궁금한 네가 알아서 하고. 어때요? 이야기 다 끝났거니? 양난의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무서웠다. 이제 네 말이 끝났으니 내 차례다. 이런 말 같았다. 이야기 끝났다고 하면 느닷없이 제게 무슨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니죠? 정용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푸, 정말 못 막이겠다. 그래 맞아. 깨나면 다시 기절시키라고 그랬어. 왜, 무섭니? 슬프쓱. 소매를 걷어붙이는 양난의 저 맑은 눈의 광기. 그랬다. 맞다. 잘 본 거였다. 아까 호랑이 안광은 양난의 광기서린 눈빛이었다. 스슥. 양난이 갑자기 청룡에게 다가왔다. 양난소저. 잠시만요. 할 말이 아직. 뜨끔한 청룡이 얼른 말을 꺼내 위기를 넘어가려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나보고 인류 끝내고 얼른 별 따라는 말이잖아.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니요, 맞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양난소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맞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 난 다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요. 양난은 돌아가신 청룡의 할머니를 생각했다. 별로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청룡은 그녀 앞에서 한번 무너졌었다. 양난소저는 나한테 이거예요. 청룡은 양손을 모아 가슴에 대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른손을 양난 앞을 뻗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다. 양난소저는 이 세상, 이 하늘 아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청룡의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진실은 통한다고? 아니다. 진실은, 사랑은 사람의 가슴을 치고 때리다 끝내 녹여버린다. 사랑한다고 100만 번을 모아 가슴에 쏟아붓는다면 이럴 게 될까? 양난은 폭풍 속에 서 있다. 폭풍우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다. 거칠고 사납게 그녀를 흔들고 넘어뜨렸다.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폭풍이었다. 이런, 안 그래도 겨우 막았던 눈물인데 기어코 둑이 무너져 버렸다. 양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흐느끼다 급기야 통곡으로 변했다. 으앙. 자, 청룡아. 여자를 울린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달빛이 충고하듯 청룡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청룡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을 리가 없다. 도망칠까? 청룡 사전에 죽으면 죽었지, 도망치면 끝장이다. 왜 우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청룡의 말 한마디는 타는 불에 기름을 부어버렸다. 더 크게 타올랐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계속 그래야지. 왜 안 그래? 이 바보 멍텅구리야. 양난은 이 멍텅구리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신이 서러워졌다. 더 크게 울었다. 참말 미칠 노릇이다. 달래야 한다는 대명제는 알고 있다. 그녀를 잠깐 재울까 싶어 그녀의 혼혈을 슬쩍 쳐다봤다. 손가락에 살짝이 힘만 주면 된다. 생각만으로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난다.
청룡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냅다 소리쳤다. 그러니까 내가 절정고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절, 정, 고, 수, 뚝 통했다. 드디어 그쳤다. 하지만 뭔가 기쁜 와중에도 찜찜했다. 양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쳤다. 그럼 그 전에도 그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가만히 있었음 양난소저는 울음이 그쳤을까? 청룡은 얼른 생각을 끊고 울음을 그친 양난의 손을 빗살처럼 잡았다. 다시 울음이 터지면 큰일이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아, 양난소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례를 치러준 양난소저가 고마웠었다.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울음을 그쳐준 양난이 더 고마운 것 같다. 양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절정고수로 되는 건데? 목소리가 칼라져 나왔다. 청룡은 먼저 사과를 하고 싶었다. 왜 울었는지 알고 싶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혀가 돌아갔다. 저기 양난소저, 미안해요. 내 말 때문에 운 게 맞죠? 양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청룡의 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룡의 잘못은 아니야. 청룡의 얼굴에 의문부호가 떠올랐다. 그냥 청룡의 진심이 내 마음처럼 전해졌어. 아까 네가 피를 토할 때 무서웠어.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어떻게 참았는데 네가 날 소중하다고 말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 나도 그랬었거든. 네가 운공하고 있을 때 널 보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어. 청룡은 양난을 두 팔로 부둥켜 안았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청룡은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누가 그녀를 이렇게 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청룡은 말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양난은 궁금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청룡을 만나고 난 후 뭔가 너무나 달라져 버렸다. 달라진 게 자신이라는 걸,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느꼈을 때 두려웠다. 지금까지는 평면적인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눈을 떠보니 자신은 익숙했던 평면에 있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허공, 공중에 떠 있었다. 발이 허공에 떠 있다는 건 지지를 잃어버린 공포였다. 그래도 청룡이 눈앞에 있어서 그 무서움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청룡이 그녀의 세계에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갑자기 깨달아버렸다. 엄청난 공포였다. 그렇게 눈물 났던 건 익숙함에서의 분리로 아팠던 게 아니었다. 공포 후에 깨닫게 된 소중함 때문이었다. 그럼 그렇게 소리 높여 울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렇게 염장을 지르는 청룡 때문이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양난이 고개를 들어 청룡을 보며 말했다. 천풍성, 이름처럼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이었지만 강호 북부의 상업과 정부의 중심지답게 활기가 넘쳤다. 북부의 거친 무리민들부터 외지의 상인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까지 뒤섞여 북적였다. 와, 여기 봐. 요양현이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네? 양난이 천풍성의 활기찬 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은하상단 지부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있네. 나중에 들러서 물자 보충하고 정보도 좀 봐야겠다. 청룡은 주변을 살피며 양난의 옆을 걸었다. 천풍성은 요양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강자들이 오가는 곳이었다. 그는 늘 그랬듯 양난의 주변에 흐르는 기운을 은밀하게 살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일단 묵을 곳부터 찾아야겠죠? 양난소죠? 그래야지. 여기 객잔 많네. 어딜 갈까? 양난이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객잔 하나를 가리켰다. 천풍루, 저기 괜찮아 보인다. 사람 많은 데가 음식도 맛있고 볼 것도 많잖아. 두 사람은 천풍루 객잔으로 들어섰다. 소음으로 가득 찬 객잔 안. 무리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객잔 가운데 탁자를 차지하고 거친 목소리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슬쩍 탁자 위를 검색하는 청룡의 시선. 꿀꺽. 청룡의 목젖이 위아래로 고동쳤다. 이름 모를 갖가지 음식들이 주는 시야의 충격. 여기 촌놈이 왔다라고 알려주는 청룡의 어정쩡한 팔다리. 지금 청룡이 느끼는 황홀함을 누가 할 것인가? 와, 여기 음식 진짜 맛있겠다. 그치? 양난이 뭐라 하는지 귀는 듣지만 머리엔 입력이 되지 않고 있다. 저것은 옆 탁자. 기름이 자르르 윤기를 내는 동파육. 양난소저, 여기 이것도 일단 다 시킵시다. 양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우리 둘뿐인데?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랍네요, 저도. 근데 다 먹고 싶어요.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쯤 풀린 눈으로 말을 하고 있는 청룡. 그런 청룡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양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말했다.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걸로 싹 골라줄게. 여기 점소이! 잠시 후 탁자 위로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붉은 고추기름이 폭포처럼 쏟아진 사천식 볶음 요리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속이 보이는 만두, 좌르르 황금빛을 자랑하는 닭튀김까지. 음식이 놓일 때마다 청룡의 시선은 점소이의 손을 따라 정밀하게 움직였다. 매서운 눈빛, 입가에 조금씩 흐르는 침은 감출 길이 없었다. 와, 청룡은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크크크, 이게 뭔 일, 내 손가락들이 왜 떨고 있지? 침을 고이게 했던 충동이 기어코 손가락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이상현상을 제어하고 싶은 청룡이 만두 하나를 집어 노려보았다. 한 입에 넣어 우적우적 씹어먹고 싶은 충동을 필사력으로 참았다. 왜 보고만 있어? 뭐가 이상한 거야? 양난이 물었다. 동시에 만두가 청룡의 동굴 같은 입속으로 들어갔다. 과직! 만두피를 뚫고 나오는 뜨거운 육즙. 5년간 잊고 살았던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충격이 뇌리를 강타했다. 청룡은 눈을 번쩍 떴다. 백회혈을 치던 깨달음보다 더 강력한 전율이 온몸을 타격했다. 촌놈처럼 어정쩡했던 팔다리가 어느새 정교하게 젓가락 위를 유영하고 있다. 천천히 좀 먹어! 누가 한 배 써먹어! 청룡의 젓가락은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다. 젓가락의 그림자가 한 번씩 상위를 스칠 때마다 요리들이 마법처럼 자취를 감추더니 청룡의 입에서 눈에서 황홀함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사부님, 저는 지금 이 만두 속에서 무공의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다람쥐 볼때기. 양나는 아미산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속에 집어넣고 있는 관정을 본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이놈은 제 입의 크기를 모르는 것 같다. 제 머리통만한 도토리를 우겨 넣는다. 어떻게 저기 들어간다고? 양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런데 세상에, 도토리가 다람쥐 저 작은 입안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말랑하던 볼이 불쑥 튀어나온다.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반질반질 윤이 난다. 와, 이놈 고수였네? 미안하다, 몰라봐서.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이제 볼은 완자를 넘어 주먹만한 복숭아가 된다. 터질 듯 말 듯 얇아진 가죽 너머로 도토리의 굴곡이 고스란히 비친다. 그 무거운 볼을 매달고도 녀석은 뻘뻘거리고 다음 먹이의 앞발을 뻗친다. 지금 청룡이 딱 그 꼴이었다. 식사가 대충 끝나자 청룡이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얼마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녁 식사도 여기서 할 거죠? 우리가 무슨 갑부 자식들이야. 돈 없어. 안 돼. 와, 내 돈 다 뺏어간 게 누군데? 그 돈 다 뺏은 거였잖아. 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청룡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수금은 광대가 한다더니 와, 나 오늘 곰대 불었네. 알았어. 내가 청룡을 곰을 만들면 안 되지. 그지? 그때 홀로 차를 마시던 중년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청룡의 탁자를 향해 걸어왔다. 청룡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달그락. 그리 크지 않은 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우뚝. 동시에 거침없이 다가오던 사내의 발이 허공에서 멈췄다. 사내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모굴대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과 근육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치를 챈 양난이 하얀 손을 들어 청룡의 어깨를 살짝 쳤다. 우리에게 볼 일이 있으신 겁니까? 청룡의 말이 끝나자 사내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를 옥죄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이다. 사내는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췄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다. 찻잔을 내려놓는 동작 하나로 자신을 제압하다니. 그렇다고 중년인의 눈빛에 적이나 경계심이 보이지 않았다. 유향현에서 일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중년 사내가 운을 뗐다.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진 것인가?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청룡이 궁금한 것을 한꺼번에 물었다. 중년인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혈영, 흑마산, 그리고 재물. 양난과 청룡은 다시 한번 놀랐다. 두 분은 우리 하오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으로 압니다. 청룡이 양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오문의 책임자를 수소문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우리 하오문은 금전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양난이 물었다. 사패천이 청룡과 양난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 하오문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개파 이후 협조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아직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강호 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파가 되고자 하니까요. 그의 눈빛이 다시 청룡에게 멈췄다. 우리 하오문은 그런 가능성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룡은 가능성이란 말의 뜻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짐작은 극히 주관적이다. 대답 같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는다.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자꾸 말이 이어지자 못 들으신 건지 그건 됐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청룡이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중년인이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오문이 제시하는 조건을 해결해 주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이라고? 양난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조건인데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중년인의 화법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관심을 끌어 다음 말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천풍성 안에 하오문이 처리해야 할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그 조건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조건은 내일 약속 장소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이 현천심교를 일으켜 사패천의 기감을 읽었다. 고르다. 정돈되어 있다. 좋습니다. 약속 장소는 어디인지요? 청룡이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다. 중년이는 대범한 청룡의 말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올려놓았다. 조각에는 하오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일 밤 천풍성 남쪽 막루로 오십시오. 자정에 당신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읍을 하며 말했다. 저는 하오문 총관 사패천이라고 합니다. 사패천은 짧게 목례를 하고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객잔 속으로 사라졌다. 양난은 탁자 위에 놓인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하오문 총관 사패천? 이름도 뭔가 심상치 않네. 그녀는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세히 살폈다. 근데 조건이라? 우리가 하오문에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조건을 이행해야 정보를 준다는 건데 이건 조건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좀 찝찝한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패천의 기감으로 봐서는 나쁜 의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강호는 살얼음판이야. 아무나 믿을 수 없어. 생각해봐. 오늘 만난 김에 그 조건이란 걸 말할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들이 의심할 거란 걸 알만한 사람이 굳이 내일 밤으로 정하고 이런저런 말로 우리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간을 끌었잖아. 이게 어떤 의도가 없다고는 못하지. 안 그래?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왜 그런지 몰라도 난 그냥 사패천의 말이 덥석 믿어져 버렸네요. 양난이 청룡의 팔을 살짝 때리며 말했다. 아휴, 어떻게 이렇게 순진해. 9대1을 명심해라 라는 말이 있어. 들어봤어? 9대1이요? 응, 9대1. 우리 사부님 말씀이야. 악구선일, 뭔가 의심스럽다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땐 그곳에 악함이 구할, 선함이 일할이라고 하셨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엔 말이지, 일단 배를 채우러 가자고. 양난이 배를 만지며 말을 이어갔다.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 호호. 청룡이 벙찐 얼굴로 양난을 쳐다보았다. 아까 내가 저랬을까? 아이 참, 왜 그렇게 쳐다봐. 사람 부끄럽게. 그럴 수도 있지. 아까는 네가 화도 정신없이 먹을래 구경만 하느라 잘 먹질 못했단 말이야. 청룡아, 한 군데만 더 가자. 응, 제육면 끝내주게 하는 데가 있대. 응, 가자. 헐. 다른 객잔 안. 냠냠냠. 와, 잘 먹는다. 보는 사람이 침 넘어가게 맛있게 먹는다. 후루룩.
노란 제육면이 저 앙큼한 빨간 입술로 요술처럼 빨려 들어간다. 놀라운 선무신공이다. 청룡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양난을 따라서 먹었다. 아, 역시 천국이 따로 없어, 그치? 제육면 세 그릇을 해치운 양난의 눈빛이 강렬해졌다.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요? 청룡이 물었다. 오, 뒤끝 있네. 청룡은 웃음이 나왔다. 양난과의 대화는 무지하게 즐겁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게 있다. 소인이 그럴 리가요. 그저 마마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요. 마마, 홍보기로다. 짐이 보아하니 네 충성심이 갸륵하구나. 양난이 탁자 위에 있는 그릇들을 가리키며 웃었다. 양난 앞에 제육면 그릇 3개, 청룡 앞에도 그릇 3개. 우리 사부님이 그러셨어. 강호에서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내 생각도 그래. 이 풍진 강호에서 지금 안 먹으면 언제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때 점소이가 다가와 물었다. 후식차를 준비할까요? 네. 용봉차 있나요? 2잔 주세요. 여기 면 요리 잘하시네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참, 여기 양난이 은자 한 양을 꺼내 점소이에게 주며 물었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하오문 평판은 어떤가요? 나쁜 말은 없나요? 하오문은 정보단체다. 점소이가 이러저러 입을 연다 해서 후환이 없다. 거금을 받아 기빈도 좋겠다. 점소이가 입을 귀에 걸고 말문을 열었다. 예, 소저. 여기 천풍성에서 하오문의 나쁜 소문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요. 그럼 혹시 사패천이란 사람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요. 점원을 잘못 골랐을까? 준 돈 아깝게 아는 게 별로 없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양난이 찻잔을 탁자 위에 놓고 청룡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룡, 우리 은하상단 지부에 가서 더 알아보자. 그런 다음 남쪽 막루 약속 장소도 가서 지세를 살피고 익혀놓아야 할 것 같아. 청룡은 9대 1을 떠올리며 양난의 말에 동의했다. 네, 소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밤, 객잔을 나선 청룡과 양난은 약속된 남쪽 막루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는 변두리를 지나 높이 솟은 막루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막루 아래에 도착하자 이미 그곳에는 사패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막루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뚜렷하게 다가왔다. 청룡과 양난이 다가가자 사패천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시간 맞춰와 주셨군요. 청룡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네, 기다리셨네요. 양난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패천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기운은 분명 예사롭지 않았다. 사패천은 막루의 계단을 가리키며 올라가시죠. 이야기 나눌 것은 저 위가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사패천을 따라 막루 꼭대기로 올라갔다. 밤하늘 아래 천풍성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막루 위는 의외로 조용했다. 청룡은 기감을 활짝 열어 백장 내의 생명체를 훑었다. 사패천은 야경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도 또렷했다. 최근 하오문을 곤란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덕망 높은 거상이지만 뒤로는 은밀한 세력과 손을 잡고 냄새나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자입니다. 양난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사패천은 청룡에게 시선을 돌렸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오문은 정보단체입니다. 무력으로 직접 나서면 쓸데없는 파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다. 두 분이 이 자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패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이 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난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앞말과 뒷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자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세력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청룡이 사패천의 말을 이해하고 물었다. 그자의 이름은 왕소입니다. 연관된 세력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흑마산 혈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난도 그제서야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건은 단순히 하오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말만 조건이라고 한 것이지 청룡과 양난이 거쳐야 할 일이었다. 사패천은 왜 굳이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사패천이 바라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 좋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소는 천풍성 동쪽에 있는 그의 저택에 거처합니다. 경비가 삼엄하니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꾸러미를 꺼내 청룡에게 건넸다. 성공을 기다리겠습니다. 성공하시면 흑마산 혈연과 재물에 대한 하오문이 가진 모든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룡이 대답하며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사패천은 짧게 목례를 하고는 망로 아래로 내려갔다. 그의 발소리는 이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왕소. 양난이 나지키 이름을 되뇌었다. 양난소죠. 슬슬 시작해볼까요? 청룡과 양난은 객잔으로 돌아와 사패천이 건넨 비단 꾸러미를 풀었다. 안에는 천풍성 동쪽에 위치한 왕소의 저택 구조도와 함께 그의 일상적인 동선, 그리고 저택 내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왕소, 거상이라고 하더니 정말 저택 구묘가 어지간한 대상단 못지 않네. 양난이 저택 구조들을 보며 말했다. 경비도 그만큼 철저할 테고. 청룡은 정보를 꼼꼼히 살폈다. 여기 정보에 따르면 왕소는 내일 밤 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 겁니다. 양난이 눈을 반짝거렸다. 오, 그럼 그때가 기회겠네?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좀 더 수월하겠는데. 청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양난소죠. 연애를 틈타 잠입하기로 하죠. 근데 정리라고 했잖아. 사패천은 우리가 왕소를 죽이길 바라는 걸까? 청룡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을 되도록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하오문의 조건은 정리였다. 혈영사지부 무천에게 했던 것처럼 공력을 폐쇄하고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칭분할까? 아니면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사패천 총관은 하오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깔끔하게라고 했습니다. 청룡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죽이는 것만이 정리는 아닐 겁니다. 왕소가 더 이상 하오문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리의 본질이겠죠. 양난은 청룡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왕소의 저택 앞에 도착한 청룡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떡 벌렸다. 와, 소저, 저게 다집이에요? 무슨 성벽 같네? 과연 왕소의 저택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붉은 대문 위로는 황동으로 주조된 사자머리 문고리가 발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대문도 성문처럼 거대하고 높아서 민가 2층 높이를 훌쩍 넘겼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보이는 것은 거대한 영빛.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건지 기를 죽이려는 의도인지 귀한 대리석을 통째로 깎아 만든 벽 위에 5마리의 용이 구름 위를 유영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일단 들어서면 빠져나갈 수 없는 항아리 구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동시에 기를 죽이는 일종의 진 같은 느낌이 드는 장벽. 영벽을 돌아 들어가자 주위가 대낮처럼 환하게 변했다. 처마마다 걸린 수백 개의 비단 등롱이 밤 공기를 붉고 노랗게 물들이고 등롱 위에는 당대 유명 화가들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어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면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산수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와, 이거 억소리 나네. 양난의 얼굴에도 노랗고 붉은 산수화가 춤추고 있다. 저택 어디선가 가야금과 피리 소리가 섞인 화려한 가락이 흘러나온다. 길게 이어진 회랑. 발밑으로는 청석이 깔려 있고 옆으로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인근의 수로를 끌어온 것이리라. 시선을 조금 돌리니 흔들흔들 반짝반짝. 연꽃 모양의 촛불이 물 위를 부유하며 수면에 꽃반석을 수놓고 있다. 전청. 사방이 탁 트인 구조에 기둥 하나하나가 귀한 자단목으로 세워져 은은한 나무향이 진동한가. 창문은 만자 무늬로 정교하게 짜인 창틀 사이사이에 얇게 가공한 조개 껍데기를 붙여 안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빛이 영롱하게 산란되고 있다. 전청 한가운데에는 태호에서 공수한 구멍이 숭숭 뚫린 기괴한 형상의 태호석들이 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청룡아, 정신 차려! 그때 청룡은 산적들에게 빼앗았던 금은보화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이후에 가진 칭찬과 아부와 잔소리를 기관총같이 쏘아대는 양난에게 다 털어주고 얼거지가 된 자신의 처지까지. 화려한 등불 뒤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오는 저택의 중심부. 그곳에는 이 호화로운 공간의 주인인 왕소와 어쩌면 사패천이 말한 작은 문제 혹은 재물에 대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남자가 존심이 있지 겨우 이딴 곳에 정신이 팔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민 걸 보니까 왠지 더 수상해집니다. 아구선일이라고 하셨죠? 여긴 악함이 9이 아니라 10은 되어 보이네요. 청룡은 기파를 운용하여 건축물 사이를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객잔에서 배를 든든히 채운 덕인지 시각과 청각이 예리하게 펴려져 있었다. 연회장 중앙, 상석에 앉은 왕소는
술에 아부에 취한 듯 얼굴이 불쾌해져 있다. 이번 천풍성 외곽 딴 건 말입니다. 역시 대인의 수와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수백 가구 농토를 단숨에 황무지로 만들어 몰수하시다니 관을 주무르는 솜씨에 소인 등골이 오싹했습니다요. 왕소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나라의 큰 일을 도모하다 보면 작은 희생은 불가피한 법 아니겠나.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젊은 무관 하나가 끼어들어 말했다. 그런데 대인, 밤마다 사라지는 아이들과 흑마산으로 향하는 검은 마차 소문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것도 큰 일의 일부입니까?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술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왕소가 잠깐 몸짓거렸다. 그는 시선을 돌려 무관을 빤히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자네, 오늘 술이 과했군. 왕소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자 무관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청룡은 그 찰나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옆에 선 양난을 향해 그가 전음을 보냈다. 양난소저, 들으셨습니까? 응, 흑마산 이야기에 낙빛이 변했어. 그때 왕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 옷의 수하가 다가와 귓속말을 전한 직후였다. 자, 다들 즐기시게. 나는 잠시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가야겠네. 왕소는 어둠이 짙게 깔린 별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룡이 양난을 돌아보았다. 따라가 볼까요? 말해보해. 양난의 신형이 먼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반다경 지난 어떤 화려한 방문 앞, 왕소의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다. 그리고 낯선 또 다른 목소리. 청룡은 양난에게 눈짓을 하고 조용히 방 안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번 재물들은 질이 좋네. 특히 어린 소녀들은 혈령의 지시대로 착오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왕 거상께서는 자금만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재물이라는 단어에 청룡과 양난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사패천의 정보대로 왕소는 흑마산 혈령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물의 정체까지 언급되는 대화였다. 청룡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룡은 방 주위로 기막을 형성해서 소리를 차단하고 양난에게 신호를 보냈다. 드르륵. 청룡이 문을 열어젖히자 방 안의 대화가 뚝 끊겼다. 넓지 않은 방 안에는 황금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왕소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이 일제히 문가에 선 청룡과 양난에게 쏠렸다. 놀란 눈빛이었다. 왕소는 안색을 붉히며 소리쳤다. 누구냐? 흑예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무기에 닿아 있었다. 청룡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청서부. 쾅! 슝! 청룡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소의 발이 탁자 다리를 걷어차자 육중한 자단목 상판이 청룡의 상체를 향해 쏘아졌다. 동시에 왕소의 소매에서 철퇴가 미끄러져 나왔다. 청룡은 덮쳐오는 탁자를 향해 왼손을 뻗어 상판 끝을 강하게 내리눌렀다. 궤도가 뒤틀린 탁자가 청룡의 옆구리를 스치며 벽면에 처박혔다. 와그작! 도자기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촛불이 그 파편들에 반사되어 방 안은 순간적으로 수만 개의 은빛 점들로 번뜩였다. 죽어라! 왕소의 포효와 함께 철퇴가 공기를 가르며 휘익 소리를 냈다. 흑이인은 그 소음을 틈타 청룡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쉿! 비수가 촛불의 노란 빛을 가르며 청룡의 목줄기를 향해 수평으로 선을 그었다. 청룡은 고개를 뒤로 꺾어 날부치를 피하고 오른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흑이인의 손목을 쳐냈다. 챙! 금소금이 고막을 때렸고 흑이인의 비수가 궤도를 잃고 천장에 박혔다. 그 사이 왕소의 철퇴가 청룡의 어깨를 노리고 낙하하고 그걸 본 양난이 단검을 출수, 아래에서 위로 검기같이 솟으며 철퇴의 사슬을 때렸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양난이 단검을 비틀자 철퇴의 방향무게가 쏠리며 왕소의 중심이 무너졌다. 청룡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쳐 들어갔다. 현천 심결의 기운을 머금은 주먹이 흑이인의 가슴팍에 박혔다. 퍽! 젖은 가마니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흑이인의 몸이 붕 떠올라 서가로 날아갔다. 수십 건의 죽간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촤르르륵 소리를 냈고 촛불의 심지가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가슴이 움푹 파인 흑이인은 입으로 피를 뎃발로 쏟아내더니 스르륵 몸이 늘어졌다. 왕소는 바닥에 구르며 벽에 걸린 장식검을 뽑았다.
검신이 칼집을 빠져나오며 시퍼런 검기가 먼지 낀 공기를 갈랐다. 그는 바닥을 차고 오르며 양난의 가슴을 향해 검을 내질렀다. 상인으로만 알다가는 큰 코 다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왕소. 청룡이 발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찼다. 팅! 사선으로 허공을 찢으며 날아간 도자기 파편이 왕소의 검날을 때렸다. 검끝이 머리카락 차이로 양난의 옷자락을 찢고 허공에 갈랐다. 깨진 기물과 흩날리는 먼지로 가득한 방. 그때 촛불이 다 타들어가 치익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왕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왕소의 비단옷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번들거렸다. 상황이 극도로 불리함을 절감한 왕소.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움켜쥐고 말을 걸었다. 청소부, 그게 뭔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가각 구궁. 벽면의 목조 장식들이 일제히 뒤집히며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육중한 기계음이 터져나오고 동시에 수백 발의 화살이 비천은 쏟아지며 허공을 가로질렀다. 시퍼런 도끼를 머금은 화살축들. 끼기익. 왕소의 뒤편으로 비밀문이 열렸다. 양난소죠. 청룡이 양난의 앞을 가로막으며 전신의 진기를 폭발시켰다. 그의 신형을 중심으로 투명한 공기가 일렁이며 거대한 종 형태의 호신강기가 솟구쳤다. 챙, 채챙, 채쨍. 빗발치던 화살들이 청룡의 각막에 부딪히며 힘없이 튕겨나갔다. 각막 표면에서 불꽃이 튀고 화살대가 박살나며 비산했다. 그 난장판 속에서 청룡의 시선이 비밀문으로 뛰어가는 왕소의 뒷덜미를 포착했다. 청룡은 강기를 유지한 채 오른손 검지를 허공에 튕겼다. 쉬. 손가락 끝에서 응축된 지풍이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쏘아졌다. 공기를 찢는 예리한 진동이 왕소의 견갑골 사이 대추혈을 정확히 때렸다. 윽! 왕소는 문턱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전신이 마비된 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지풍의 충격에 왕소의 비단옷 등이 찢겨나갔고 살점이 터진 자리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청룡은 강기를 거두고 왕소에게 다가갔다. 기마가는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외부의 소음은 여전히 차단된 채 방 안에는 화약 장치가 멈추며 남긴 매캐한 화약 냄새와 먼지만이 감돌았다. 양난소죠. 저쪽입니다. 청룡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왕소가 달아나려던 비밀문 너머였다. 일반적인 벽인 줄 알았던 곳이 교묘하게 회전하며 드러난 그 틈새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어두운 통로로 이어졌다. 양난이 단검을 쥔 채 조심스럽게 통로 입구로 다가갔다. 통로 안쪽에서 서늘하고 습한 바람이 밀려나왔다. 아래로 경사져 있어. 청룡은 왕소의 뒷덜미를 짐쩍처럼 잡아채 통로 입구로 끌고 갔다. 마혈이 찔려 몸이 굳은 왕소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석실은 횃불이 닿는 곳마다 벽면에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연회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장식과는 결이 다른 혈형 특유의 핏빛 표식들이었다. 이 아래에 재물들로 보내질 소녀들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청룡의 목소리가 통로 벽을 타고 낮게 울렸다. 두 사람은 왕소를 앞세워 어두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계단 끝에 다다른 그들 앞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아이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누군가 주문을 외우는 듯한 기괴한 중얼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청룡은 다시 한번 기막을 넓게 펼쳐 지하 전체를 감쌌다. 양난소죠. 제가 열겠습니다. 청룡이 철문의 빗장을 부수고 밀어젖혔다. 철문을 열자마자 청룡의 신용이 단환처럼 튀어나가고 동시에 좌우 벽면에 거미처럼 붙어있던 4개의 붉은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청룡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어 명치에 어깨를 박아 넣었다. 과직! 놈이 놓친 칼날이 벽을 긁으며 불꽃을 튕기고 갈비뼈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쇠창살에 처박혔다. 그러는 사이 한 놈이 양난의 가슴을 향해 단검을 던졌다. 검은 칠을 한 단검은 소리도 빛도 없이 양난을 향해 파고들었다. 양난은 자신의 검격권 안에 단검이 들어오자 본능처럼 단검을 쳐냈다. 챙! 예리한 금소금이 고막을 찔렀다. 그때 사내들의 몸 위로 청룡의 푸른 지풍이 칼날처럼 내리꽂혔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들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실로 눈 한 번 깜박일 사이에 벌어진 일. 청룡과 양난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폈다. 횃불 2개에 의지한 어스름한 빛 아래 수십 명의 소녀들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양난의 눈빛이 벌개졌다가 파랗게 변해갔다. 양난은 말없이 청룡을 한번 쳐다보고는 소녀들에게로 갔다.
그녀가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는 사이 청룡은 굳어있는 왕소의 시선을 쫓았다. 왕소의 눈동자는 감옥 구석 평범해 보이는 벽면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 청룡이 그 벽으로 다가가 기파를 쏘아내 벽면을 훑었다. 텅, 텅. 어느 한 지점에서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청룡이 그곳을 강하게 압박하자 벽면의 일부가 뒤로 밀려나며 은밀한 석실의 입구가 나타났다. 이게 다 뭐람? 뒤따라온 양난이 탄성을 내뱉었다. 탐욕의 끝판왕. 황금 궤짝에서는 금괴들이 쏟아져 나와 바닥을 구르고 있고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연기를 뿜어내는 옥병들이 벽면 선반에 줄지어 있다. 강호인들이라면 평생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어할 백년 하수호와 천년 설삼 등 진귀한 영약들이 왕소의 개인적인 창고에 처박혀 빛을 잃고 있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얻은 대가가 고작 이것들이었나. 청룡이 영약병 하나를 집어들며 왕소를 돌아보았다. 왕소는 여전히 마혈이 찔린 채 자신의 전 재산이 털리는 광경을 보며 눈동자만 경련하듯 떨고 있었다. 이 보아들은 사패천이 원하던 대가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에 빠졌던 청룡이 왕소에게 말을 걸었다. 왕거상, 이 금은 보아가 지금 당신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까? 청룡의 물음에 왕소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어머, 청룡아, 이것인 것 같다. 우리가 찾던 거. 양난은 비밀 석실에서 작은 함 하나를 발견하고 청룡에게 가져왔다. 함 위에는 피를 흘리는 마귀 그림이 그려진 혈령의 운양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청룡이 호신강기를 운용하며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권의 장부와 흑마산의 상세한 지형도와 함께 밀지가 들어있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정보군요. 검은달 의식 준비 목록이라고 적힌 밀지였다. 거기에 날짜와 함께 재물의 수, 필요한 특정 물품들과 특정 장소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장부에는 제물로 분류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 그리고 왕소가 혈령으로부터 받은 금액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놈이? 양난은 장부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청룡은 검은달 의식 준비 목록을 유심히 살폈다. 목록에 적힌 특정 장소들은 천풍성 외곽의 험준한 산속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지역의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날짜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은달 의식. 청룡이 나지익히 중얼거렸다.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이 의식 때문이었나 봅니다. 두루마리 마지막 부분에는 검은달이 뜨는 담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달이 뜨는 밤, 그때 의식을 행한다는 걸까? 양난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룡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곧 다가옵니다. 양난은 두루마리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며칠 남지 않은 날짜였다. 서둘러야겠네. 이 의식이 뭔지는 몰라도 재물들이 위험해. 청룡은 장부와 두루마리를 잘 챙겼다. 이 정보들은 흑마산 혈령과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터였다. 청룡은 석실 안쪽을 살피다 벽면에 또 다른 틈새를 발견했다. 그곳은 왕소의 저택이 아닌 천풍성 내의 다른 저택으로 은밀하게 연결된 비밀 통로였다. 밤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수십 명의 소녀를 대피시키기에는 최적의 경로였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오랫동안 갇혀있던 소녀들의 안색은 파리했고 걸음을 옮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청룡은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양난소저, 아이들을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제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청룡은 석실 한켠에 놓인 커다란 청자 도자기를 끌어왔다. 그리고는 양난이 챙기던 영약들 중 기혈을 보호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자단령삼과 환골단 몇 알을 골라 도자기 안에 던져 넣었다. 도자기에 물을 채운 청룡이 양손을 겉면에 갖다 댔다. 청룡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도자기 속의 물이 순식간에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보통의 불길이 아닌 고도로 응축된 도가의 진기로 끓여내는 영약의 향취가 지하석실을 가득 채웠다. 영약의 찌꺼기는 진기에 녹아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양력만이 응축된 맑은 탕액이 완성됐다. 자,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십시오. 곧 기운이 날 것입니다. 청룡의 말에 소녀들이 차례로 약탕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지하 기운에 얼어붙었던 아이들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청룡의 순정한 진규로 직접 정제된 영약의 기운이 아이들의 체내에 깊숙이 스며들어 막혀있던 기혈을 뚫어주었다.
일반인은 평생 한 번 마주하기도 힘든 행운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소녀들이 느닷없이 얻게 된 것이었다. 이제 이들은 감기조차 걸리기 힘들 것이었다. 약탕을 마신 소녀들의 눈에 생기가 돌고 창백했던 뺨에는 붉은 혈색이 차올랐다. 가뿐해진 몸으로 일어선 아이들은 청룡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다. 양난소저, 이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이 통로랑은 성 밖까지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청룡은 여전히 굳어있는 왕소를 짐짝처럼 들쳐맸다. 비밀 통로의 어둠 속으로 소녀들이 줄을 지었으며 들었다.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청룡과 양란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은하상단의 호위대와 하오문의 무사들을 마주했다. 청룡은 왕소의 지하석실에서 챙겨온 거대한 자루들을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이 안에 든 금은보화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은하상단과 하오문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고향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손에 이 보화들을 공평히 나누어 쥐어주어 앞으로의 삶의 보탬이 되게 하십시오. 청룡의 명령에 은하상단의 무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소녀가 발길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10명 남짓한 소녀들이 청룡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청룡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얻은 기연과 강인한 의지가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룡은 양란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양란소저, 이들은 하오문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오문의 방식대로 정보원으로 키운다면 훗날 우리가 혈령을 마주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청룡 진기가 몸에 남아있으니 무공을 배우는 속도도 남다르겠지. 내가 직접 하오문주에게 서신을 보내 정예로 키워달라 부탁할게. 양란의 약습에 소녀들은 비로소 안도하며 하오문의 무사들을 따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모든 뒤수숨을 마친 청룡은 짐짝처럼 땅에 널브러져 있는 왕소를 내려다보았다. 청룡이 손가락을 튕겨 왕소의 아혈을 풀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네 놈은 누구냐? 눈이 새빨개진 왕소가 아혈이 풀리자마자 소리를 치고 나섰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걸까? 아니다. 이놈은 산전수전 다 거친 놈이다. 하는 꼴을 보니 의협이 있다. 이런 놈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왕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양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좀 전에 말했잖아. 우리는 쓰레기 청소부들이다. 재물? 너 이거 모으느라 요즘 엄청 바빴잖아. 안 그래? 재물이라는 말에 왕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뿐이었다. 왕소가 누구던가 수십 년간 강호에서 온갖 권모술을 부리며 살아남아 부를 획득한 자다. 그는 순식간에 다시 뻔뻔한 얼굴이 되었다. 주제도 모르고 짓거리는구나. 나는 왕소다. 왕소는 쓰러진 채로도 고개를 치켜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양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청룡은 왕소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네 이놈들, 너희가 창차 강호에서 먹고 살려면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내 뒤에는 그분들이 계신다. 그는 청룡을 노려보았다. 청룡이 씩 웃었다. 그분들이라 흑마산 혈령을 말하는 건가? 청룡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이 이런 너를 살려둘까? 청룡이 비웃었다. 왕소의 얼굴에 동요가 스쳤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무엇보다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먼저였다. 네 놈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다. 양란의 얼굴이 벌개졌다. 재료라는 표현에 그녀는 역겨움을 느꼈다. 이런 쓰레기! 양란이 소리쳤다. 그래, 그래도 내 덕분에 수모는 사람들이 배를 두드리고 살아간다. 왕소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악독한 자들의 묘한 자기 확신. 청룡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너는 안 되겠다. 청룡은 쓰러진 왕소에게 다가가 몇 군데 주요 혈도를 찍었다. 온몸의 신경이 불타고 근육이 끊어지고 뼈가 뒤틀렸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왕소가 손을 들었다. 눈물, 콧물이 고통으로 벌개진 그의 얼굴 위로 흘러밀렸다. 청룡이 붉은 착고를 멈췄다. 흑마산 제4지부. 그들은 검은 달을 기다리고 있다. 재물은
검은 달을 위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제 약속 장소로 갈 시간이군요. 청룡과 양란은 왕소를 끌고 하오문의 천풍성 지부를 찾았다. 사패천은 청룡과 양란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사패천은 이미 청룡의 행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산직대를 초토화하고 그들에게서 압수한 금은 보화를 미련 없이 백성들에게 분배하던 결백에 가까운 고결함, 그리고 타락한 현감을 저작거리에서 심판하며 살막의 인류 살수들을 낙엽처럼 쓸어버리던 그 무위까지. 어쩌면 절정의 극, 어쩌면 화경의 반열을지도 모른다. 사패천은 전륜했다. 저런 무력을 가진 자가 저런 인품까지 갖췄다니. 하오문에게 청룡은 단순히 정보를 사는 손님이 아니라 평생을 기울여서라도 붙잡아야 할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약속한 조건보다 넘치게 처리해 주셨더군요. 사패천이 진심 어린 경의를 담아 말했다. 그럼 정보를 주십시오, 총관님. 청룡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저를 따르시죠. 사패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룡과 양란을 은밀한 장소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오문이 수십 년간 흑마산 혈영을 추적하며 모아온 정보를 쏟아냈다.